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명절이면 빈집털이뿐 아니라 차량털이도 기승을 부립니다. 대부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가 표적인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주택가. 한 남성이 주차된 차에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창문이 열린 차를 보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20살의 이 남성은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7번이나 붙잡혔습니다. 이 창문을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문을 당기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다른 차로 이동하고. 한 남성이 골목길을 서성거리더니 자연스레 주차된 차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30대 남성도 차 3대에서 현금 150여만 원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모두 문이 잠기지 않은 차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 지역 차량 털이는 1,790여 건, 대다수가 재범입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고 블랙박스가 없거나 꺼져 있는 차량이 주된 범행 대상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문을 실수로 안 잠그신 경우예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문과 창문이 잠겨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 안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두지 않아야 하고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차량 털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또 다른 범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개학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공사 중인 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외벽 공사를 여름방학 때 시작해 아직 끝나지 않은 건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공사 자재로 뒤덮인 학교 건물을 드나듭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전체 외벽 교체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한창이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안전 바만 하나 설치를 해놨지 안전에 대한 수칙이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 적어서 빨리 이제 이 기간 내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제일 편하고 어떤 돈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그 교육을 받는 주체인 그 아이에 대한 배려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서. 건물 2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거나 미리 임시교실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수십 년째 이어진 두 건물을 한꺼번에 뜯어 고쳐야 완성도가 높다고 해명합니다. 또 여름방학 때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느닷없는 태풍이 잇따르면서 공사가 더뎠다고 토로합니다. 분진이라든지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방학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좀 공사를 완료를 하고 방학 후에는 학생들 안전이나 소음 학사에 지장이 안 되도록 부분은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한 달은 더 남은 공사 기간. 5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은 오늘도 불안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 불개미 떼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당국이 완전 박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확산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서식하던 석재 조형물입니다. 소독업체 직원들이 조형물을 밀봉한 뒤 살충제를 주입합니다.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붉은 불개미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막 안에 있는 공간 전체가 소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3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붉은 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1일부터 조형물을 공사 현장에 방치했기 때문에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아이를 둔 가정은 불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어린애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만지고 하니까. 네. 엄마들이 이제 놀이터에서도 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면서. 환경당국은 공원과 주택가 등 반경 2km 안에 미끼를 넣은 덫을 설치해 붉은 불개미의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예찰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고요. 이동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나오지 싶습니다. 또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하면 질병관리본부 전화상담실 13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제 저녁부터 경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약간 물러난 상태로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으로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더 이어진 뒤 낮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비는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며 오늘보다 비의 양도 더 많겠습니다. 남해안으로 최고 60mm, 내륙으로도 10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많이 쌀쌀해집니다. 오늘과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고성 18도, 창원과 김해가 19도를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고름 분포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거창 22도, 합천과 산청, 함양이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꽤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모든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더욱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진해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악취와 관련해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가 오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수도관의 사용을 중단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수도관에서 채수한 물을 오늘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밤부터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과 석동 일대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진보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어제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범도민기구 출범식을 했습니다. 인권조례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감수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등이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남의 모 고등학교는 여교사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공유한 학생 10명 가운데 촬영에 가담하거나 유포한 학생 6명은 퇴학 처분을, 동영상을 보관하고 본 학생 4명은 출석 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학생 가운데 9명은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출석 정지 재심은 오늘, 퇴학 재심은 다음 달 8일에 열리게 됩니다. 합천 주민들은 창녕 하만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10억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 주민 46명이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천여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하는 이들은 지난해 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서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